취해서 새벽 3시, 4시에 지금 집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외박도 하고 시어머니가 이랬고. 네, 안녕하세요. 양세형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함께 고민 해결해줄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효원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사연 한번 보고 또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볼게요.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내는 술만 마시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마시고 마실 때마다 새벽에 들어와서 많이 싸웠습니다. 월 4번에서 5번씩 항상 술을 마시고 새벽 3시 이후 귀가하고 외박까지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니 아이들에게 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시도해봤지만 그때뿐입니다. 그러던 중 아내 내비게이션 앱을 보다가 우연히 주행 기록을 봤습니다. 점심때쯤 회사 근처 무인텔에 갔던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같은 이름의 무인텔이었고 2시간 정도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일주일에 2-3번 다닌 걸로 보입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따져 물으니 일하다 힘들어서 잠깐 자러 갔다는데요. 일주일에 2-3번 무인텔에 쉬러 간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아내를 의심하면서 사는 게 힘듭니다. 이혼은 하고 싶은데 아내는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 결백하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는 늘 지우는지 전화 기록이나 메시지는 별게 없는데요. 주행 기록까지는 지우지 못했나 봅니다. 이혼 소송을 한다면 무인텔 기록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때요? 지금 무인텔에 간 걸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까요? 무인텔에 간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랑 갔는지 뭐 몇 시간을 있었는지 같이 나온 사람이 있는지 약간 그런 게 좀 더 다른 정황이 있어야 뭔가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로 모아질 것 같은데 단순히 무인텔만 갔다? 그걸로 이혼 소송이 될지는 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배우자가 무인텔을 간 이후로 지금 쉬러 갔다는 건데 사실 이분이 지금 뭐 하루 생활을 보니까 맨날 술에 취해서 새벽 3시, 4시에 지금 집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외박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일하다 중간에 무인텔을 자러 갔다 이게 뭐 좀 약간 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잠은 부족했을 것 같아. 네, 양육도 그죠? 하셔야 되고 일도 하셔야 되고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이 부분은 좀 부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이제 이 부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오고 무인텔을 간 것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이 부인에게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주기 때문에 집에 오기 좀 불편하고 싫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 시부모님이 같이 사는 것도 그 아내 입장에서는 좀 나름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양육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남편분이 양육에 얼마나 또 분담을 하는지도 또 그 부부 사이에 또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일단은 아이가 어린데 좀 매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거는 좀 남편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단 갈등의 원인이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이 이러지 않도록 요청을 했는데 부인이 전혀 노력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이혼 사유로는 충분히 인정이 되겠죠. 네네. 이걸로 결국에는 파탄까지 가게 되면 이제 파탄을 이미 이 혼인 관계는 파탄이 됐다고 해서 이혼 사유는 나중에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연에 나오는 부인분한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술을 마시고 집에 안 들어가고 이러한 행동이 술을 좋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 이 집안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렇다면 후자라면 남편하고 대화를 하고 시부모님과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반대 케이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아이를 이제 봐주기 위해서 장인 장모가 집에 와서 같이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위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괜히 또 잔소리를 더 하고 장인 장모한테 혼나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아예 그냥 밤늦게까지 자꾸 술을 먹고 들어가게 된다. 뭐 며칠 동안 네.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혹시 이 부인분에게 사연자가 한번 이런 내용으로 부부 상담이나 대화를 좀 한번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원인 제공하는데 시부모님의 존재가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두 분이 조금 뭔가 대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이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정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남편분 어머님이 이제 보조 양육자로서 거의 사실상 주 양육을 이제 맡고 계시니까 네.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아무래도 남편 쪽이 아닌지 왜냐면 집에 있는 시간 자체가 남편분이 아내분보다는 더 많으셨으니까 네. 주 양육자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이혼을 원하시면 이 부분 관련해서 맨 처음에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네. 협의가 되시지 않으면 이제 법원의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애착 관계가 어떻게 잘 형성되어 있는지 네. 이 부분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 방금 말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흔히들 좀 오해하시는 게 아이가 어리면 뭐 무조건 양육권은 엄마한테 간다. 뭐 그리고 뭐 여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무조건 양육권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배우자 남편에게 간다. 뭐 이런 편견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주 양육자가 누구였느냐, 그리고 아이가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누구와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부모님이 오셔서 양육을 해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누가 키우는 것이 적합한지와 관련해서 잘 입증이 되어야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인텔에 드나드는 부인 사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담 나눠봤는데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정 변호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